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루틴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댄 에리얼리, 그레첸 루빈, 세스 고딘 외지음, 정지호 옮김, 부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 앞에 펼쳐진 신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해 숙달해야 하는 4가지 핵심 기술인 탄탄한 일상 구축, 집중력 발휘, 창의력 단련, 일상 도구 관리에 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세스 고딘, 스테판 사그마이스터 등 20여 명의 통찰과 전문성을 지닌 글을 통해서 루틴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책입니다.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 인생의 뿌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루틴의 힘. 2장,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 루틴의 힘. 3장, 창의력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는 루틴의 힘. 4장, 기술과 도구를 최적화하는 루틴의 힘. 이렇게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체계, 리듬, 목적을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무가 투아일라 타프는요, 매일 동이 틀 때 일어나 택시를 잡아 타고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스스로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의식입니다. 또 화가 로스 블랙너는요, 신문을 읽고 명상을 한 다음 오전 8시쯤 화실에 도착합니다. 이른 아침의 정막 속에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하루에 500단어씩 썼습니다. 진정 위대한 성취에는 수백, 수천 시간의 작업량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날마다 짬을 내어 그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일을 실행하는데 루틴이 도움을 주고요. 루틴을 통해서 우리는 기대치를 설정하고 자신의 역량에 맞춰 업무 흐름을 조율하며 또 규칙적인 창작의 리듬을 맞출 수 있습니다. 루틴의 형성에는요, 결국 인내와 지속성이 관건입니다. 영감이 찾아오길 마냥 기다리지 말아야 하는데요. 영감을 담을 수 있는 뼈대를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일수록 자주 실천해야 합니다. 빈도를 높여 자주 실천하는 습관은 비록 따분해 보일지언정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줍니다. 또 자주 하면 시작이 수월해지는데요. 항상 시작이 문제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힘이 들고요. 도중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에 겪었던 어려움을 또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다 보면요, 그 감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일에서 멀어질 새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할 일도 이미 해놓은 일을 떠올리거나 본 궤도로 다시 올라서기 위해 검토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고의 작품은 생산물을 갈고 닦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창의성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휘저을 때 솟아나며 풍부한 거품을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자기 일에 계속 전념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일하면요, 영감 역시 규칙적으로 번뜩이고요. 일을 자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일에 들이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뭔가 해내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적응하는 데에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주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끝없이 좌절하기보다는요, 매일 스스로 시간을 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일을 진행하면서 수개월, 수년을 견디면 어느새 많은 일이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해 먼저 일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뭔가 가치 있는 것을 창조하고 싶다면요, 세상의 요구와 자신의 야망 사이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삶에서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 넓은 중간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루 중 황금 시간을 다른 사람의 우선순위를 처리하면서 보내고 이제 내일을 해야겠다 싶으면요, 어느새 오후 3시, 4시가 됩니다. 기운은 다 빠지고 두뇌 회전 속도는 느려진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단 1시간이라도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면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이메일에 답장을 하고 모든 이들의 요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다 보면요, 자신의 잠재력을 갉아먹게 됩니다. 또 루틴을 형성하려면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자질구레한 일은 무시해야 합니다. 1.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라. 누구에게나 창의적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특히 좋은 특정 시간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각성 및 정신적 민첩성에 관한 생체 리듬 덕분인데요. 하루 중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충만한 때를 관찰해서 그 귀중한 시간을 가장 중요한 창의적 업무에 할애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요, 이 시간에는 약속을 잡지 말아야 하고요. 또한 반복적인 잡무에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2. 창의적 자극제를 활용하라. 동일한 도구나 상황, 배경음악 등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연상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창의적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점을 인식하게끔 해야 합니다. 3. 할 일 목록의 증가에 주의하라. 하루의 할 일 목록에 제한을 두어야 하는데요. 목록의 계획을 계속 추가하다 보면 일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4. 약속을 기록해 둬라. 모든 약속, 즉 자신과의 약속이든 남과의 약속이든 잊어버릴 수 없는 곳에 습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요청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5. 일상의 틀을 단단하게 짜라. 혼자 일하는 경우라 해도 하루 일과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업 성격이 다르면요, 시간대도 다르게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 책에는요, Q&A 코너가 들어가 있는데요. 세스 고딘에게 일상의 루틴을 바로잡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스 고딘이 답하기를요. 실천이 곧 전략이지요. 실천이란 습관적 방식으로 규칙적이고 확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실천 습관을 들이는 중이라고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용 흰색 가운을 입거나 특별한 안경을 쓰거나 특정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습관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전문화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심지어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시작한다는 것, 특히나 일하고 싶지 않을 때도 일한다는 생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하고 싶을 때 창의적이 되는 사람은 넘치고 넘치지만 하기 싫을 때도 일을 해낼 수 있어야 전문가 대열에 합류할 수 있죠.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취미가 아닌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제력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만함이 모두 나쁜 것만은 아닌데요. 창작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산만함은 텔레비전, 또 미처 끝내지 못한 잡일, SNS, 이메일, 동료와의 잡담, 불안함, 자기의심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해 요소로부터 자신을 완전히 단절시키는 것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부정적인 산만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인 산만함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타이머를 설정해두고 일부러 시간에 쫓기면서 과제를 완성하는 것도 좋고요. 혹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휴게실에서 음료를 마시거나 SNS를 3분 동안 이용하는 등 성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보상을 연결지어도 좋습니다. 또 일을 할 때 정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과 번민을 기록해 뒀다가요. 하루가 끝난 후 10분 정도 시간을 내어서 이런 고민거리들을 따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차단과 집중으로 잠재력을 깨우는 비결도 있습니다. 아마존 초창기 때요, 미래에 대한 구상이 가장 중요했을 시기에 베조스는요, 월요일과 목요일 일정을 완전히 비워두곤 했습니다. 탐색하고 배우고 생각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회사 구석구석을 이리저리 둘러보거나 평소에는 잘 하지 않게 되는 일들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작정 탐색하거나 기분대로 따르거나 크게 생각할 여유를 좀처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야말로 끊임없는 접속의 시대에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중 단 며칠이라도 아침 한두 시간 동안 세상과의 접속을 끊은 채 자기만의 시간으로 따로 확보할 수 있다면요, 거기서부터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전자기기에 정신을 쏟는 동안 모든 변화의 순간과 믿을 수 없는 잠재력을 지닌 우연히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세상과의 접속을 끊은 채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요, 자신을 위한 창조에 매달려야 합니다.
줄리아 캐머런은요, 숨어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창의력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을 3쪽 분량으로 자유롭게 적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나 수채화 그리기부터 주말마다 조금씩 소설 써보기까지 각자의 조건에 맞춰 나름의 창의적 활동에 전념함으로써 잠재된 열정과 통찰력을 발현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적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누구에게나 이 불필요한 창조가 꼭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관객인,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창조해야 합니다. 여유 시간에 시도하고 싶은 프로젝트의 목록을 만들어 뒀다가 매주 혹은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그 일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과연 이런 일들이 가치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요. 창의적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도가 필수적입니다. 별도의 노트에 답을 찾고 싶은 질문이나 생각해둔 아이디어 혹은 시도해보고 싶은 실험을 기록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미리 정해둔 불필요한 창조 시간을 활용해 이런 아이디어들을 시도하면 됩니다. 다음은 인생의 뿌리를 탄탄하게 만드는 루틴의 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잡무보다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고 이메일 등에 답하는 대응적 업무는 나중으로 미뤄야 합니다. 2. 창의성에 시동을 걸어라. 똑같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책상을 특정 방식으로 정돈하는 등 지금이 일에 착수할 시간임을 상기시키는 작은 루틴을 정하는 것입니다. 3. 꾸준히 자주 하라. 꾸준히, 이상적으로는 매일 프로젝트에 매진해서 나날이 창의력의 근육과 동기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4. 일과 휴식의 리듬을 찾아라. 90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한 다음 휴식을 취하는 패턴을 반복해서 에너지 소모와 회복을 리드미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5. 고독을 즐겨라. 매일 일정 시간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데요. 비생산적인 습관과 사고 과정을 점검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해주는 루틴의 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창의적 시간을 사수하라. 방해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일정표에 기록하고 그 시간대를 고객과의 미팅만큼이나 중요시하라. 2. 머리가 맑을 때 집중하라. 날카로운 집중이 필요한 업무는 오전에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제력 그리고 산만함에 저항하는 우리의 능력은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3. 배경의 소음을 없애라. 휴대폰, 이메일, 현재의 과제와 관련 없는 애플리케이션은 꺼두는 것입니다. 이들의 존재 자체와 그 유혹이 우리의 집중력을 고갈시킵니다. 4. 발전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라. 장기적인 프로젝트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작업 기록을 저장하거나 획기적인 성과를 공표하거나 일기를 쓰는 등의 방식으로 매일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합니다. 5. 뇌에 휴식 시간을 부여하라. 어려운 창의적 작업과 무의식적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번갈아 배치하여 뇌의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6.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라. 자투리 시간에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을 버리고 기회와 우연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다음은 창의력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는 루틴의 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불필요한 창조를 연습하라. 자신만의 창의적 프로젝트를 통해 압박이 덜한 환경에서 새로운 관심사, 기술 혹은 작업 방식을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2. 구름처럼 방랑의 시간을 가져라. 슬럼프에 빠진 느낌이 든다면요, 마음과 몸에 방랑할 여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손을 떼면 자신의 무의식이 자신의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3. 처음부터 끝의 정의를 확실히 하라.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언제 어디가 끝인지를 정의함으로써 내면의 완벽주의자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도달했다면 곧바로 멈춰야 합니다. 4. 자동 조종 모드에 몸을 맡기지 마라. 반복은 통찰력의 적입니다. 가장 까다로운 문제에 독특하고 괴짜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5. 근본 원인을 찾아라. 샘이 말랐다고 자신의 재능 부족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슬럼프는 흔히 다른 문제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 무엇이 문제인지 주의 깊게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6. 자신에게 주어진 제약을 사랑하라. 제약을 장애물이 아니라 혜택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약은 성공의 보상을 높여 우리의 창의적 사고력을 자극합니다. 다음은 기술과 도구를 최적화하는 루틴의 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 목표는 눈에 잘 띄게 하라.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작업 공간에 붙여두고 업무 순서를 정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자신의 한계 대역폭에 유의하라. 특정한 이메일과 소셜미디어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끄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기회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3.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망가질 수 있다. 충동적 행위와 의식 있는 행위를 구별해야 하는데요. 더 높은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데도 단지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 혹은 맹목적인 습관 때문에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4. 재설정 버튼을 눌러라. 주기적으로 집안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모든 기기의 전원을 끄는 건 마음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5. 제대로 호흡하라.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깊게 규칙적으로 숨을 쉬면 스트레스 수치가 줄어들고 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상상력을 신뢰하라. 자신의 본능과 상상력보다 테크놀로지를 더 믿지 말아야 합니다. 바쁘게 일하기는 쉽지만요, 최고의 일을 해내는 건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개인의 실천 습관이 우리 일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최고의 나를 만드는 아주 작은 습관의 기술 루틴, 자신만의 멋진 루틴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이 책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